안녕하세요. LA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400달러 돌파가 임박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닛산 파산설이 돌고 있는데요. 자, 내연차들이 못 버틴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7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69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사실 뭐 그 전날 70이었고, 그러니까 7자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조금씩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세는요, 현재 숫자 이 소위 69, 70, 71, 72, 이 그리드 욕심 구간에서도요, 완전 익스트림 그리드로 계속 붙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요, 현재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레인지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요, 익스트림 그리드, 극도의 욕심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즉 투자들의 분위기가요, 여러분들이 뭐 그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공포에 빠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게 또 확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지금 극단주의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듣고 생각하다 보면요,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러다가 보면 어때요? 지금 벌써부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월가의 투자자 분위기는요, 욕심 구간 중에도 오른쪽에 더 쏠려 있어요. 익스트림 그리드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살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어때요? 주가가요,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한 달이 채 안 됐죠? 지난 20일 사이, 거의 한 달 사이에는요, 그냥 거의 한 50% 이상 뛰어 올랐어요. 굉장히 큰 폭이 오른 거죠.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들도요, 거의 다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 지금 이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해서 이 지점에서요, 꽤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이 대부분의 지수들은요, 전고점 다 돌파하면서 쭉 올라갈 겁니다. 이 중간에 변동성만 좀 있을 뿐이죠. 조정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트럼프 이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내년에 그 12월 달에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같은 게 있잖아요. 중간선거,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요, 쭉 달려가는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겁먹고 쫄 필요 없습니다. 뭐 정말 최악으로 우리가 리세션이 살짝 올 수도 있고, 그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뭐 지금 10년 물금리 높죠. 장기채가 높은데 이러다가 미국 정말 붕괴되는 거 아니냐. 빚도 많아서 지금 이 소위 무디스에서 신용등급도 내렸다. 이래서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일지 몰라요. 그리고 신용등급이라는 건요, 이미 벌써 S&P랄지 이 두 개의 기관에서 피치에서 벌써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A 그룹에서 그 다음 단계로요. 그러니까 무디스는 원래 내려온다 그랬고 항상 뒤에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오늘 뭐 뒤에서 이제 좀 흘러내렸지만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냥 조금 정도 조정 오는 건데, 그런 조정 오면요, 땡큐죠, 뭐, 사실. 어찌됐건 지금 분위기는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닛산 소식부터 들여다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내연차에 과거에 한때 아주 뭐 이름을 또 날렸던 닛산이죠. 미국에서도 꽤 잘 나갔었습니다. 도요타, 그리고 혼다, 그리고 닛산,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굉장했는데, 자, 닛산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닛산이요, 회사들, 공장을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들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그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 닛산이 이제 일본의 공장을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동안 잠잠하더니 뭐 합병 얘기도 나오고, 혼다랑 그러다가 깨지고, 또 뭐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첫째, 지금 그 일본에 두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포텐셜 클로저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공장 두 개 멈춘다. 이건 사실 지난번에 한 두석 달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일본의 미국에서 잘 팔리는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SUV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때 이 소위 이제 관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차라리 만들어서 파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장은 다 접고, 일본에서 만들어서 옛날에 가져가서 팔았는데, 관세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질적으로 뛰어난, 라구구나, 라구. 로그라는 그 자동차인데, 질적으로 원래 좋은 그렇게 차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자, 근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간 도무지 이게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미국에다가 생산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공장 2개 문 닫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얀 거 보세요. 단순히 일본만 아닙니다. 이제 확대가 됐어요. 자, plant closures in Mexico, India, Argentina, South Africa입니다. 자, 굉장히 많죠? 멕시코에 인도,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우스 아프리카니까 이거는 지금 4개의 소위 그 공장에서 4개의 지역이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의 공장들을 문을 닫는다? 이게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꺼번에 4군데의 공장을 문 닫는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것도요,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닛산이 전기차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내연기관차들 중에는요, 전기차의 승부수를 걸어서 못 내는 회사들은요,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이 이제 시작일 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닛산이 결국 공장을 문 닫는다? 아래쪽 오렌지 컬러로 하려면 보세요. 결국 닛산은 workforce reduc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즉 노동자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를 지금 줄여야죠. 왜냐하면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리고 plant consolidation 하고 under restructuring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트럭처링 차원에서 회사들도 합병하기도 하고 없애고 뭉치고 조합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어렵다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IMF 왔을 때에 막 기업들이 2개가 합치고 3개가 합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 아시아나 우리 대한항공과 제가 이렇게 동남아나 한국 여행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는데, 그 보면은 이번에도 아시아나 합병돼 버리잖아요. 대한항공에. 그런 것처럼 지금 닛산이 다 합종 연행도 하기도 하고 있는 공장들 다 없애버리고 이럽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시면요,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아르헨티나, 특히 아르헨티나 남미잖아요. 인도 시장, 그리고 멕시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위 이제 미국으로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관세 때문에 작동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내연기관차들이요, 상당 부분 문을 많이 닫게 될 겁니다. 지금 메이저 회사들 폭스바겐도 그렇고 중국에서 공장 많이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이건 바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데 적응을 못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파산 수순에 이제 이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지금 닛산이 파산 소리 파다하거든요. 근데 닛산 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계속 무너지는 회사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향후 5년 동안요. 자, 이번에 나왔던 그 소비자 심리 상태, 즉 컨슈머 센티먼트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컨슈머 센티먼트가요, 역대급으로 2번째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오렌지 컬러로 하얀 보세요. 자, 지금 the index of consumer sentiment dropped 50.8%, 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down from 52.2니까 4월 달에 52.2였는데 이게 50.8로 떨어진 거예요. 자, 정말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second lowest reading이다 라고 합니다. 2번째로 낮은 데이터를 찍은 건데,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The majority of survey was completed before the US and China announced a 90-day paus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번에 이 소비자들의 센티먼트, 소비자 조사 관련된 여러 항목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항목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은 90일 그 중국과 미국이 멈춘다. 90일 동안 이제 관세 유예한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찍은 거예요. 데이터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 발표 후에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실제로 그 이 미국과 중국이 90일 유예하기 전에 주식만 보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주가도 안 좋잖아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표 후에 주가가 쭉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급등하죠. 제가 계속 그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상보다 더 빨리 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he trade situation appears to be a key factor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들의 그 sentiment, 분위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앞에서 Fear and Greed 인덱스랑 다른 거예요. 자,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는 뭐냐? 투자자들의 그 주식 시장을 향한 그 어떤 심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하는 건요, 소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느끼는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위축되면은 물건을 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하면 뭐 리세션이 오냐면서 트럼프는 뭐 반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혹은 또 와도 상관없다 뭐 이러면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무너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사면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수익이 떨어지면 사람을 고용을 안 해요. 고용 안 하면 뭐예요? 실업자 생기고, 그러면 실업자 늘어나고 악순환 되는 거죠. 실업이 늘어나면 가게의 부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 사요. 덜 산단 말이에요.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미국도 디플레이션 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그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게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으로 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런 얘기들, 경고의 목소리를 트럼프가 빨리 듣고 겉으로는 어떤 뭐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겼지만 뒤로 가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죠. 중국과도 빠르게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디플레이션 괜찮아, 뭐 디플레이션 와도 괜찮아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빠지면요, 이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디플레이션이 그 1년, 2년 동안에 회사가 안 돌아가고 굉장히 침체에 빠지면요, 거기서 잃는 손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 관세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하고, 이게 쌤쌤이 돼버린다고요. 소위 말해서 업셋이 된다고요.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잘못하면. 디플레이션 올 동안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린다는 거 제일 멍청한 짓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리가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봐야 내 경제 성공 얘기하지도 못하겠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바꿔버리고, 패턴을 바꿔버리고, 이제, 중동에 가가지고도 막 이제 막 경제 세일즈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맥락 속에서 이 컨슈머 센티먼트도 완전 바닥 떨어졌는데, 이제 다음번에부터는 서서히 올라올 겁니다. 아주 갑자기 V자 반등하듯이 바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아마존 소식인데, 아마존이 즈육스라고 하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마존이요, 이 즈육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업을 한다고 합니다. 뭘 스케일업 하냐면요, 로보택시 생산입니다. 자, 재밌죠? 지금 로보택시는 실제로 지금 그 구글에 지금 이제 웨이모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죽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의 죽스도요. 그 위에 뭐 다 달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죽스도 똑같이 지금 이제 부분적인 막 자율주행이면 이런 것들을 테스트도 많이 했고, 실제로 뭐 몇 군데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미국에서 확장을 위해서요, 로보택시 생산을 완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너무 테슬라를 모방합니다. 너무 테슬라를 따라요. 보시면요,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이것도 로보택시가.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대로 카피하죠. 그리고 여기 아마존의 옛날에 CEO였던 우리 베이조스 있지 않습니까? 베이조스도 이 스페이스X, 우주 또 스페이스X를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좀 성공하고 있는데 전혀 못 따라오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아마존의 CEO는 그냥 본인들 거 이런 그 이커머스만 하지, 이제 그것에 나와가지고 좋은 건 다 하려고 하는데,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하고, 그리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까지 이제 넘보려고 하는데, 다 넘사벽이죠. 뭐 사실 기술력으로 따라오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렇게 지금 하는 거 보면요. 후발주자지만 따라잡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뭐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또 어찌됐건 간에 뭐 좋은 건 다 뛰어듭니다. 미래에 돈이 된다는 건 다 뛰어드는 게 아마존입니다. 원래 실제 아마존이 옛날에 돈 되는 건 다 했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책만 팔았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책만 팔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더 확장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커져버린 거죠. 전체를 다 다루면서 뭐 물건을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잡다한 것으로 손쉬운 것으로 시작했다가 원래 점점 확장되는 거죠. 뭐 삼성이 안 그랬습니까? 뭐 삼성도 정말 그 옛날에 설탕 팔고 그랬잖아요. 뭐 설탕, 밀가루 뭐 정말 굉장히 그 허름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키워서 오늘날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뭐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커지는 건데. 아마존은요, 뭐 미래에 돈 된다 생각은 다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자율주행에서 테슬라 같이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가는 건 모르겠는데 웨이모 방식이에요. 웨이모 방식이라서 얼마나 미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차트입니다. 자, 지난 한 달여 동안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자, 지난 4월 한 15일부터 해서 지금 이번에 5월 15일까지 한번 보면요, 주가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랐죠? 쭉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 평지를 쭉 가고 있죠. 그러다가 소위 그 N자처럼 올랐다가 갔다가 또 쭉 한번 또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보통 이런 패턴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48.35%가 올랐으니까 거의 5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50%가 올라서 한 347, 뭐 300, 지금 뭐 340대에서 오늘 막판에 조금 떨어진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용 등급 하락하면서 모든 주식이 뒤로 밀렸거든요. 자, 어찌됐건 그거 있기 전에 한 347, 348, 이렇게까지 찍어줍니다. 그래서 대략 한 48%, 거의 한 50% 오른 건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라는 게 금방 한번 점프를 해버리면 테슬라는 이 상승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먼저 400달러를 생각할 때 지금 400달러가 지금 여기서 몇 프로가 오르면 400달러를 찍게 되냐면요, 대략 한 15% 정도만 오르면요 400달러는 그냥 찍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15%? 보통 한 두 번만 찍어버리면요, 큰 상승을 두 번만 해버리면 15%는 그냥 찍습니다. 테슬라가 보통 크게 빵 뛸 때 뭐 한 8%씩, 뭐 7%, 8%는 그냥 뛰지 않습니까? 뭐 10%도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8%두 번만 하더 16%죠. 그 한 16% 오르면요, 이거 그냥 사실은 이 400달러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달러는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6월 달 전에도 400달러 돌파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보다도 이제 대략 한 정고점 하면 지금 여기서 100달러 정도만 추가되면요, 한 450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고점이 한 4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략 한 450을 일단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100달러 정도만 뛰면 되는 거예요. 100달러는요, 한 30% 뛰면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0% 뛰면은 그냥 거의 정고점에 가까워집니다. 자, 30%? 여러분, 그게 어려운 숫자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도 48% 거의 50% 올랐거든요. 30%는요, 사실 뭐 상승을 이렇게 빠르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진짜 30%는 훌쩍 뛰어 올라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로보택시 전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0달러 때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또 480달러 정고점은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막연해 보이고 막 어려워 보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또 이만큼 올랐으니까 빨리 팔아야지. 어떤 분들은 또 정리해서 빨리 수익화 시키고 하다가 내려갈 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단타 잘 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예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가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가 중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결과론적이라고요. 뒤에 돌아보니까 차트를 보고 야, 이게 고점이지, 뭐 내가 맞췄지, 이런다고요. 그건요,
절대로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본업이 있고 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디 주식시장을 맨날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도 맞추기 힘들어요. 이게 뒤로 갈지, 이게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차트를 보면서요, 사실은 $100 추가되는 거 한 30%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이 30% 뛰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480 근처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내가 생각보다 한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네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보택시를 전후로 해서요,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축적되고 있는 면에서 이 테슬라가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아주 지금 뭐 347이 높다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안 높아요. 충분히 이걸 더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요, 우리가 오늘 1부 때도 살펴보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로보택시가 가져올 임팩트라는 건요 워낙 커요. 이번에 성공하고 나면요 이게 미래의 어떤 가치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우버의 CEO 다라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자, 파란색으로 지금 보시면요, 다라가 한 얘기 이겁니다. Average Waymo in Austin is busier than 99% of human drivers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그 텍사스 어스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평균 웨이모 있죠. 일반적인 그 웨이모가 그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모가 그 훨씬 더 바쁘고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99%의 사람이 운전하는 소위 말해서 이 일반 운전자들이 하는 그 우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웨이모는 규모가 작단 말이에요. 이 사이즈가 당연하죠. 뭐 근데 나머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우버로 등록돼 있는데 이 웨이모가 사실은 훨씬 더 바쁘다고 해요. 그 말은 뭔 말? 인기가 훨씬 많고 사람들이 웨이모를 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합니다. 자, 일단 이건 이 다라, 우버 CEO 다라가요, 일종의 앞으로 테슬라가 등장했을 때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웨이모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 무인 소위 말해서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여기에 고객들이 타는 것과 제가 이거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우버가 있거든요. 일반 택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 근데 우버 타다 보면 가끔씩 조금 이렇게 이 타기 싫은 그런 운전자도 있고 또 그런 차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막 음악 소리 크게 튼다든지 좀 상태가 안 좋은 그 운전자가 좀 있긴 해요, 가끔씩. 근데 그런 이 차를 탈 때는요,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들은 위험하죠. 여성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차를 같이 타고 간다? 이 남의 차를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그 성추행이랄지 성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운전자가 하는 일, 우버보다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그냥 자기만의 공간이잖아. 그럼 여성이 안에서 화장도 고칠 수가 있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이 의지 않는 것도요. 왜냐면 뭐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목적지까지는 뭐 우버나 웨이모나 똑같거든요. 뭐 속도의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훨씬 편안하고요. 훨씬 유쾌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음악도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데이터는요, 결국 다라가 이 소위 우버의 CEO가 테슬라의 등장은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같이 시장을 먹겠다 이게 아니라 일종의 완전 경쟁사 중에서도 초강력 경쟁자가 덤벼드는 거고 어쩌면 이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사람들이 지금 그 인간이 운전하는 우버 드라이버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웨이모가 좋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완전 그리고 테슬라 차잖아요. 지금 이제 모델 Y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델 Y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질 거예요. 아마 텍사스 어스틴에서 지금 이러한 데이터는요, 결국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인상이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요, 이 지금 이제 출시되지 않습니까? 10대, 20대 정도 초반으로 이제 초반에 이게 테스트용을 하는데 돈 받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요, 아마 팍스 뉴스나 이런 데서 직접 타보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될 거예요. 뉴스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팍스만 하겠습니까? 많은 그 유튜버들이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걸 타면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면요, 이거는 우버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우버 운전자들이 어쩌면 생계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에게 적이 많은 거예요. 앞선 기술들은요, 기존의 기득권 사람들에겐 위기죠. 실제로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버 운전자들이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면 평균 이하의 사람도 많다고요. 차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론 또 이게 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자기 차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다 똑같다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보통 보면 평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머스크를 싫어하기도 하고 테슬라를 싫어하고 그냥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밥그릇이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유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계가 위협받는데요. 그러니까 또 위협적으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테슬라가 왜 그동안 많은 그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공격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비난을 받냐면요. 이게 그 포드나 GM이 후원하고 있는 또 광고로 돕고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포드가 망하면 광고도 끊기고 GM이 망하면 광고 끊기고 이러니까 그럼 누구를 밀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를 미워하고 포드 얘를 지원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여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좀 수많은 대가와 공격과 비난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면서 테슬라 지금 웨이모 인기가 월등히 좋은 거 보면요 확실히 테슬라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이것도 또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정부 기관들이요. 사실 굉장히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더 굉장히 호의적으로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FCC가요. 이 GPS의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을 스페이스X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GPS가 뭡니까, 여러분? 위치 추적 장치죠. 이게 이제 미국의 원래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식이거든요.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이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GPS인데, 자, 이 GPS가 사실 지금 다 사용되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요. 위치 추적이라는 게 여러분 핸드폰이야. 핸드폰에 위치 추적하는 게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뭐 곳곳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GPS라는 게 소위 인공위성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데, 근데 이제 이 FCC가요, 이 GPS 말고 이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 옛날에 오랫동안 옛날 거고, 이제 대안을 찾고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셀룰라이트 쓰라는 거죠. 이건 저궤도 위성이고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오히려 이 GPS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미 스페이스X가 뭐라고 하냐면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은 이미 이 태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다 끝났다는 거죠. We are read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서 초록색을 하려면 보세요. SpaceX made the pitch today, a 5-page letter to the FCC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FCC에다가요 5페이지짜리 편지를 다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어떻고 근데 이미 사실 웬만한 정보를 다 갖고 있고요. 이미 벌써 국방부에서도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를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방대한 양의 지금 요즘은
개수를 세보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매번 셌잖아요. 근데 지금 뭐 8,000개를 쏘았는지 하늘에 지금 6,000개를 쐈는지 요즘 뭐 업데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만큼 그냥 밥 먹듯이 쏘아 올리니까 하늘에 쭉 깔려 있어요.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 쪽에 저기 국립공원 가서 제가 봤던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그 인공위성 쫙 나란히 가는 거 제가 봤던 기억을 말씀드렸죠. 와, 한밤에요. 정말 은하수가 쭉 이렇게 일렬이 줄을 지어가 쭉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야. 정말로 그게 그만큼 가깝다는 거거든요. 저궤도 위성이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이렇게 쏘아주는 게요, GPS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GPS 방식이 옛날 국방부에서 개발한 옛날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FCC가 원래 이제 스페이스X에도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스페이스X를 국가에 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에서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스타링크 쓴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결국 한편으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옛날 바이든 때랑 다르게요, 완전 머스크를 왕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이런 그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 테슬라도 앞으로 자율주행이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정부는 유리하게 그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나 이런 테슬라 지금은 좀 여러분 미미하다 할지라도요, 결국 시간 지나면 굉장히 이런 정책적 지원도 받고 해서 국가적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하시면요, 이 주가가 지금 이번에도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말 동안은 운동 많이 하세요. 지금 날씨 한국도 봄날이죠.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많이 뛰시고요, 많이 운동하세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져야 기분도 좋아지고 주식 투자도 잘할 수 있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스TV였습니다.